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확실한 건 있어요. 중구에서는 정말 가장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화학동 중앙시장 상인회장님, 김정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중구 화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에서 주방 용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상인의 회장직을 하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화학동에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계셨습니까? 저는 1979년도에 부친께서 중앙시장 그 안에 지금 제가 장사하는 그 자리에 그 점포를 개점하셨어요. 그리고 생업을 이제 거기서 시작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함께 이사 오게 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저도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그 가업을 이으신 거잖아요. 그게 79년이면 네. 잠깐만요. 21년, 31년, 41년? 와. 그때는 고등학생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그 중앙시장을 계속 봐오셨겠네요? 봤죠. 제가 처음에 여기 시장 와가지고요. 어지러워서 눈을 못 떴어요. 시장은 좀 어지럽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움직이려고 해도 제가 제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밀려다녔어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중구 쪽에 오면 네. 을지로도 그렇고 네네. 명동도 그렇고 이 신당동도 그렇고 네. 다 밀려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와서 네. 찾아다니면서 막 물건을 사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맞죠. 네. 그래도 이제 동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네. 중앙시장에 있는 네. 화학동은 네. 어떤 동네인가요? 그 화학동은 일단 저한테는 생활 근거지죠. 생활 근거지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인생의 길동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같이 이 지역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친구처럼 느껴지죠. 딴 데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한 1년 하고 거의 여기서 다 거주를 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도 40 넘어서 네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또 시작을 하셨거든요. 학교 또 선배님이에요, 제 학교. 학교 선배님이까지. 네, 대학교. 그리고 아버지고. 가업도 선배님이시고. 이 가업은 그게 업종도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선배님이시고. 저희한테 이제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저랑 장사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2살. 그 동생한테 그랬죠. 너가 어머니랑 장사하는 게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다. 장사는 어머니가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러지만은 내가 직장이 너보다도 낫고 뭐 하니까는 네가 좀 해달라 그래서 동생도 직장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래서 이제 동생분이 하셨다가. 예, 걔도 전작가 나와서 그쪽 계통 일했는데.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는데 장사로 하고. 회장님은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는 금속공학과예요. 상관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금속공학과는 전자과보다 훨씬. 저 같은 경우에서 상인들한테 무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재질이 어떠냐 그러면 다 설명을 해줘요.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네,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설명해드리죠. 근데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물건의 가격만 필요해. 가격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그 옛날에 불판 같은 데서 뭐 납 같은 거 네네네.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녹는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고 상용화 되는 거는 좋은 재질로 해야 되는데 막 재질로 했는데 그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면 좀 품질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대량 생산해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설명하면은 그냥 가요. 안 좋네요. 그래. 네,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팔고 있는 건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설명을 해줘야죠. 그 네.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네, 그게 참 당연한 건데 네. 네, 그걸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좀 미련하죠, 네, 좀. 네, 네. 그 미련하게 상임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미련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예. 이게 또 생업하고 같이 해야 되고 네,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인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생업을 병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다른 한쪽은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인 회장이라는 거는 그 시장 발전은 물론이지만은 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아유. 힘써야 되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입니까? 아, 명예직이에요, 이거는. 뭐 실권 없나요? 막 실권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 일단은 상인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보면서 관찰하면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지 그 앞에서 나서고 그러는 거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 옛날 분들 제가 지금 좀 그렇지 나서길 않아요. 좀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좀 나서길 좋아하는 그것도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해다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지역 그 유관 관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시장 관련 업무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되고 같은 이제 공조관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를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자체 시장 그 내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점 같은 거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거죠. 청취죠.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가장,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한데 그 듣고 나서 해결법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위주거든요. 제가 그렇죠. 2019년서부터인데 하다 보다 터득한 게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는 상대편 말을 잘 들어 가지고 저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원하는지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줄 필요 없어요. 공감해 주면 돼요. 아이고 맞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그분들은 말할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그거를 제가 올 하반기 돼서 그걸 알았네요. 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니, 빠뜨리 되는데. 이제 하셨다고요? 예. 올 하반기요. 2021년 네. 사람책 출연하기 직전에 알으신 거네요. 아, 맞아. 이 계기로 제가 한번 예. 돌이켜 보다 보니까 음.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잘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인생의 지혜인데요. 아이, 감사. 제가, 조금 더 제가 좀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믿음직하신 그런 이미지를 주시면서 네. 사실 뭐 말 잘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도 될까요? 하십시오. 근데 그게 또 문제는 아니에요. 상인회가 그냥 어떤 포맷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돌발 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돌발 사항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도 올 때 이제 전화가 오는데 모든 전화가 핸드폰으로 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이라는 조직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항상 개인한테. 예. 윗사람 회장님한테 그냥 그렇죠. 그러면 모든 다이렉트로, 게 예. 해결되는지 아는데 그거는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아마 처리하는 게 굉장히 또 고통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인의 일을 하면서 내가 생업이랑 상인에 대해 실행하는 배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상인의 그 업무가 그 명예직인데 한 80% 이상 되고요. 아유. 생업은 어. 한 15%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딸들이나 남들이 장사하는 거냐고. 그리고 뭐 시장에 가게에 안 계시는군요.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어느 그 상인회장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상인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회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도 굉장히 사실은 벅차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 거. 대외적으로 뭐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원래 그런 거는 뭐 상인에 그렇게 커다란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 상인회장 맡으시면서 뭐 뿌듯한 일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힘든 일, 뭐 네. 이런 건데, 네. 뿌듯한 일도 뭐 좀, 요건 좀 내가 잘한 것 같아. 네. 예, 보람을 느껴.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한 세 가지 돼요. 네. 뭔가 회장님은 네, 세 가지 뭔가 돼요. 정리가 딱딱 되셔. 네, 세 가지 뭐 돼요. 퍼센티지나 뭐 가지수나 이런 게 정리가 탁탁 되셔가지고 확실히 듬직하십니다. 예. 우리 시장이 예전과 비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지만은 다른 분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가장 뿌듯하고요. 저도 가봤는데 네, 상당히 그 깔끔하게 네, 그 유지가 되고 있고 뭔가 좀 전통시장의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 좀 거기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이 좀 네. 이렇게 줄어가는 느낌? 네, 갈 때마다 좀 느껴져요. 조금씩 줄어야지 이제 고객이 쇼핑하는 게 좀 편해지죠. 그래야지 그렇죠. 오니까. 네네. 그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 상인회장에 이제 임명이 됐어요. 네.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장 관리 그 경영이랑 그리고 평가는 경영 평가가 있어요. 중구 그 관내 전통시장이 이제 40개인데요. 중구예요? 네, 중구의 전통시장이 40개예요. 와, 중구가 정말 대단한 네, 네. 곳이네요. 네, 네. 그 종합 평가에서 제가 이제 회장하는 첫 해는 장려상을 받았어요. 네. 4등이에요. 아,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20년도에는 최우수상 1등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 서류 평가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비공개적으로 우수상 내정됐다고 통보받아서 한 12월 20일쯤에 또 상패 받으러 가요.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제가 노력했던 일들이 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중구청에서도 뭐 시장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그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상인과 방문객들이 시장 환경이 아까 말씀한 것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돈되고 개선돼서 깔끔해졌다는 말을 제 귀로 들을 때 제가 상인회장인지 모르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이 시장이 많이 바뀌어졌어. 깔끔해졌어. 그렇죠. 그거 그때는 네, 아메거사처럼.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이게 듣는 거야. 네.
이거 뿌듯하죠, 진짜. 제가 시장 이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보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그 회장을 하면서 올해죠, 올해. 올해 그 저희 시장에서 그 상인의 활동이나 아니면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으로 항상 비방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아, 어떤 당연히 조직이나 있죠. 그런데. 또 피할 수가 없죠. 네, 이거 옛날 회장들은 피해갔는데 저는 피해가지 않고요. 그래요? 네, 재심 투표를 붙였어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아, 최초예요. 와, 네, 최초 재심 투표를 했는데 이거 대단한 배짱이신데요? 네. 내 직을 내놓고 상대편은 못하게 하고 그 뭐 깨끗한 거 아닙니까 승부는. 그래서 투표 결과 나왔는데 저희 상인들이 뭐 96%가 참여를 하고 96%요? 96% 투표율이요. 재심에 대한 지지율이 76%. 와,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결과로 이제 딱 되니까는. 근데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 제가 이제 할 때는 어떤 점포나 저희가 또 노점도 많아요. 그때 같은 상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 의견에 휘둘리자 항상 가운데로 쭉 갔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중립적으로 가니까는 상인들이 투명하다, 정직하다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정직하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이제 그 노력이나 말들을 사람들이 다 저처럼 수줍어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이렇게 있을까. 근데 그 결과를 보고 하니까는 저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보고 있었군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지지해줬구나. 그리고 76%면 네, 정말 네, 네. 그리고 투표율도 96%. 네, 네. 그리고 끝나고 이건 뭐 엄청납니다. 끝나고 나서 감동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믿어준다. 예, 그 감동. 네, 그 감동은 상당히 좋죠. 어차피 저는 이래 시장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떤 테두리에 있어요. 그건 어떤 수장이 경영을 잘해줘야지만 환경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러죠. 아니 잘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서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루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진짜 하는 맛이 나요. 네. 앞으로 화학동 중앙시장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더 발전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시장이 그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돼가지고요. 상권이 저희 시장뿐이 아니라 요 황학동 우리 전체 상권이 활성화돼가지고 그 손님들은 많이 붐벼가지고요. 장사니까 장사가 잘 돼서 항상 빵긋빵긋 웃는 언들로 말입니다. 오시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인 그 회원 간의 그 조직에서도 서로 단합이 되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붐비고 네. 서로 위해주고 항상 웃고 그러면은 그런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뭐 시장 가면 그 활력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마트 가면 그냥 가격표만 보잖아요. 네. 예? 아니 뭐 대화가 필요 없잖아. 그냥 가격표만. 근데 시장 가면 네. 대화가 되잖아. 네, 네, 상인들하고 네. 뭐 물어보고, 네. 예? 네, 뭐 조금 뭐 항상 뭐 손님들 하는 말은 뻔하죠. 네, 좀 네. 깎아줘. 네, 맞아요. 근데 네, 네. 상인분들은 깎아 줄게 뭐 이러잖아요. 그 재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전통시장에 그 방문하는 고객 수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오시는 주 고객층분들이
시장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멋, 사람이랑 네, 대하는 그런 멋, 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추억, 그리고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맞지 않는, 쇼핑이 맞지 않는 그 중년, 우리 전통시장이 노년분들한테는 좋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전통시장의 젊은 주부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 자체적인 그 문제점도 있어요. 시장에,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그 상인들이 좀 불친절하죠.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느끼실 거예요. 항상 나오는 답이 그거니까 불친절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는 게 팍팍하니까.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이 감정 노동자잖아요. 상인들도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감정 노동자예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상품 진열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 판매하는 그 환경이 정돈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상품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그거가 있고 원산지 표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였냐면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처럼 소량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고 그리고 결제 수단.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저희 가게 와도 3,000원 내고 그릇을 사요. 그러면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그리고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아주 상용화됐죠. 상식화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아, 완전하게 공감을 하지 못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외면을 이거는 필히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이 돼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편의점 가면 뭐 그 1,000원짜리 하나 사도 맞아요. 그냥 카드 하는데 네. 예, 당연하게. 예, 시장 가면 좀 이거 하면 좀 네. 어? 맞아요. 예, 좀 그런 게 있죠. 네,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네, 네. 그 중앙시장이 화학동 중앙시장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네, 있다고. 예, 예. 예.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희 그 중앙시장이 그 다른 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그 상권도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변화되고 이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동되는 그 젊은 그 아, 요리사나 이런 군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저희 상권은 거기에 비해서 그 고정비, 임대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임대료를 떠나서 이분들은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 하는 게 아니라 SNS나 인스타그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장소에 이렇게 큰 구애를 안 받아요. 아, 그러면 써요. 네, 그래서 그게 핫플은 네, 그 인스타나 이런 네, 데에서 네. 이제 그거 보고 찾아오는 네. 사람들이 오면 네. 핫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시장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레트로 열풍 뭐 네, 이런 네, 거 네. 이제 접목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 동대문 상권이랑 이렇게 엮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 앞이 이제 백학시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저렴하게 그 소시민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음식점들은 음식들은 가성비가 좋아요. 맛도 있고요. 그 개인의 기호 음식이 있고 그 점포의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거에 맞는 점포를 자기 취향을 저격한 그 점포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에게는 그 중앙시장이라는 데는 그 제 생업을 영위하는 그 삶의 현장이고 또 미래에 저의 삶의 터전에 계속 연계되는 아, 애정의 손길로 함께 가꾸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우리 공공의 고정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게 나한테 얼마나 커다란 울타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라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거기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이거를 전혀 이해를 안 하고 본인이 너무나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있어서 상인이 네, 그러면 있는 그게 있기 건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로드샵이랑 있던 전통시장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를 뭐 한번 우리 상인들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시장은 사실은 오랜 그 세월을 거쳐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그 장소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장소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근대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물건을 그 매매하고 교환하는 이런 장소로만 인정이 됐는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서 이 시장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 그거를 대형마트랑 우리가 항상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대형마트랑 비교를 해요. 근데 거기는 자본이랑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맞습니다. 거기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으로 특화를 시켜야 돼요. 전통시장의 길을. 네,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재로 모든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 그 소재로 그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 욕구를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뭐 친구도 올 수 있고 가족들도 있고 뭐 애들 손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느껴가지고 아 시장이 이렇구나 그러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도 문화행사도 하거든요. 그렇죠. 문화행사 네. 중요하죠. 문화행사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민들이 없으면 시장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어울림 쉼터랑 장소처럼 그렇게 만들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실 연구하고 상인회장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향후에도 이렇게 충실히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듬직하십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회장님과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